안녕하세요, 제이제입니다. 오늘은 아무리 외로워도 만나면 안 되는 여자 유형 1위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실 거죠?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여자든 남자든 사람 하나 잘못 만나면 인생에 큰 오점을 남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애한 지 너무 오래되었다거나 외로우면 너무 급한 마음에 자신과 잘 맞는 사람인지 아닌지 따져보지도 않고 무조건 만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만난 사람은 당신의 인생을 더 힘들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무리 외롭고 궁해도 만나지 말아야 할 최악의 여자 유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아무리 외로워도 만나면 안 되는 여자 유형 1위는, 지금부터 말씀드릴 유형은 굉장히 매력적이지만 타인을 속이고 자기 멋대로 조정하는 데 능숙하고 자기 중심적인 면이 있어서 연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해서 보통 사람들보다 바람 피울 확률이 높은데요. 과연 어떤 유형일까요? 그 유형은 바로 자기애가 심한 여자, 즉 나르시시스트입니다. 지나친 자기애, 나르시시즘은 심리학에서 말하는 어둠의 3대 성격 중 하나인데요. 자신이 너무 잘났다고 믿으며 남들보다 본질적으로 우월하다고 믿는 특성이에요. 이런 사람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주목받는 걸 좋아해요. 그들은 주목받기 위해서 잘 꾸미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걸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나르시시스트는 외모를 꾸미는데 시간과 노력을 훨씬 더 많이 쏟아붓습니다. 실제로 유행하는 스타일에 맞춰 외모를 세련되게 꾸미죠. 이들은 마음에 드는 이성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성적으로 유혹하는 표현을 쓰며,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이런 여자에게 매력을 느낍니다. 그래서 남녀를 불문하고 많은 사람들이 나르시시스트를 매력적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자기 도취성이 높은 사람은 자신감이 넘치고 다른 이성들도 자신을 좋아한다고 여기기 때문에 쉽게 이성에게 접근하곤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애가 넘쳐서 자신이 얼마나 사랑스러운 존재인지 아주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사랑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여겨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으려고 해요. 그렇게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을 때 자기 도취성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고 해요. 이 때문에 보통 사람들에 비해서 바람을 피울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기 중심적인 면도 있어서 연인에 대한 배려가 약하다는 점도 바람기와의 연관성을 만드는 하나의 요인이랍니다. 이런 나르시시스트와의 연애는 여러모로 순탄치 않아요. 서로에게 집중해도 쉽지 않은 연애를 제3자인 남들까지 신경 쓰기 때문이죠. 나르시시스트에게는 연애는 자기를 돋보이게 만드는 수단일 뿐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우월함을 과시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되는 이성을 선호합니다. 즉, 자신의 뛰어난 성취, 능력에 따른 보상으로 능력 있는 이성을 선호하는 거죠. 또한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단점을 인정하지 않고 장점을 부각시켜 단점을 덮으려 하기 때문에 절대 사과하지 않아요. 또한 내로남불의 성향이 강해서 남이 할 때는 비난하던 행위를 자신이 할 때는 합리화시키려고 하죠. 이는 자신이 사회적인 규범이나 규칙 위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이런 나르시시스트와의 연애는 당신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르시시스트는 교묘한 말로 상대를 조종해서 정말 위험한데요. 미국 대중심리학 매거진 사이콜러지 투데이에서 소개한 나르시시스트가 연인을 조종할 때 하는 대표적인 말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너 같은 사람은 만나본 적이 없어. 나르시시스트는 상대를 이상화하여 상대의 마음을 사로잡은 뒤 이를 바탕으로 관계에서 통제권을 행사합니다. 만일 당신이 어렸을 적 부모로부터 정신적인 학대를 받았다면 이런 나르시시들이 사탕발림에 쉽게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들이 가장 자주 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바로
너 같은 사람은 만난 적이 없다는 말입니다. 의뢰의 연인끼리 할 수 있는 말이지만 문제는 나르시시스트의 경우 이런 말을 너무 빨리 한다는 거예요. 상대의 진정한 장점을 알아보는 데까지 최소 몇 달은 함께 지내봐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단지 며칠 만에 이런 말을 상대방에게 합니다. 이런 말들을 무심코 받아들이게 되면 상대는 자신이 그에게만큼은 이전의 연인들을 포함해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우선순위에 있다고 착각하게 돼요. 그러나 나르시시스트들에게 그런 말들은 일종의 속임수이며 당신이 아닌 다른 누군가에게도 그런 얘기들을 하고 다니기도 합니다. 두 번째, 너는 나를 이해해준 유일한 사람이야. 이번에도 문제는 똑같습니다. 너무 빨리 이런 말을 한다는 게 문제죠. 이 말이 진심이라면 나르시시스트들은 그들의 인생에서 당신에게 다른 누구보다 더 많은 지위를 그 짧은 시간에 부여하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합리적일까요? 또한 이는 나르시시스트들이 자신의 삶에 중심이 없다는 방증이 되기도 합니다. 만일 이런 말들을 당신이 곧이곧대로 받아들인다면 계속해서 상대에 대한 의무감을 느끼게 될 거예요. 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당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보다 진정성 있는 말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늘 잘 들어줘서 고마워. 너와 이야기를 나누고 나니 기분이 훨씬 좋아졌어. 와 같은 말들입니다. 이와 같은 말들은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 당신의 공감을 감사하고 받아들이는 말들이니까요. 세 번째, 다른 사람은 없어. 영원히 너와 함께 할 거야. 달콤한 이 말 뒤에는 당신을 통제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당신의 의사는 묻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영원히 함께 할 것이라고 단정짓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당신이 연인으로부터 웃기지만 우리가 사귄 지 몇 달밖에 안 됐는데 너 없는 내 삶은 상상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난 너무 기쁘고 너도 그러길 바래. 50년 후에도 우리는 함께 있을 거야. 와 비슷한 뉘앙스의 말을 들었다면 한 번쯤은 의심해 봐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말들을 사랑폭탄 발언이라고 일컫기도 합니다. 이 폭탄들은 당신이 듣고 싶어 했던 말처럼 보이기 때문에 매력적일 수 있어요. 하지만 사랑폭탄을 하는 사람은 대개 교활하고 기만적입니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연애 초기에 적극적이고 거창하며 일방적인 감정을 이상화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러한 폭탄들을 구분할 수 있는 눈을 기른다면 늦기 전에 나르시시스트를 피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나르시시스트의 심리에 대한 책을 저술한 크레이그 말킨 심리학 박사가 말하는 나르시시스트라는 신호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네 번째, 초기부터 애정 공세를 퍼붓는다. 나르시시스트는 첫 만남에서 매력을 발산하는 데 능숙합니다. 듣기 좋은 칭찬을 하고 유머 감각이 있으며 호화로운 저녁 식사를 제공하죠. 하지만 이런 데 익숙해지면 안 됩니다. 결혼 가족 상담가 버지니아 길버트는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에게 숨막힐 정도로 칭찬을 퍼붓는 것은 당신과 아무 상관이 없다. 당신은 나르시시스트가 원하는 무언가, 예를 들면 잠자리나 돈, 지위, 젊음 등을 갖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길버트는 당신이 그나 그녀에게 넘어가고 나면 당신을 향한 사랑은 통제와 깎아내리기로 변할 것이라고 덧붙였어요. 다섯 번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 어려워한다. 길버트는 나르시시스트와 함께 있으면 잘못은 언제나 당신이 하는 것이고 상대방은 언제나 옳은 사람이 된다고 말합니다. 또한 길버트는 그들은 자신이 보기에 마뜩치 않은 행동을 한 사람이 있다면 공개적으로 맹비난할 것이다. 자기 도취자들이 보기에 자신의 기준에 어긋나는 일은 무능력하고 멍청한 것이며 경악할 만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어요. 만약 그들이 당신에게 변명해보라고 하더라도 속지 마세요. 그들은 절대 당신의 입장에서 상황을 보거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여섯 번째, 당신의 다른 관계를 질투한다. 처음에는 그들은 당신이 가족, 친구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감탄스럽다고 말할 겁니다. 그러나 점점 당신의 친구들을 헐뜯기 시작할 거예요.
마가렛 레더포드 임상심리학자는 이러한 행동의 목적은 두 가지가 있는데 그들은 당신이 자신에게 더 집중하길 바라고 당신을 통제하길 바란다. 나르시시스트는 언제나 더 많은 것을 요구할 것이라고 충고했어요. 7번째, 외모가 훌륭하다. 기억해보세요. 그들의 외모와 스타일이 훌륭하기 때문에 당신이 먼저 관심을 가진 주된 이유가 아닌가요? 말킨 박사는 이런 말을 하긴 뭐하지만 당신의 파트너가 섹시한 옷을 입고 언제든지 잘 차려입고 있다면 나르시시스트일 가능성이 높다며 그들은 자신의 외모를 가꾸는데 상당한 공을 들인다고 말했습니다. 8번째, 당신이 원하는 바와 요구는 중요치 않다. 당신이 사랑하는 상대가 나르시시스트라면 당신이 필요로 하는 것은 언제나 2순위일 겁니다. 그들은 자신이 당신으로부터 원하는 것을 생각하는 데 바빠서 당신을 온전히 독립적이고 고유한 욕구와 요구가 있는 완전한 개인으로 보지 못합니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나르시시스트들은 타인의 사회적 거부에 대해 지나치게 민감하고 공격적으로 반응하는 경향이 있어요. 한편 자기 자신에게 지나치게 몰두한 나머지 타인에게 덜 헌신하고 덜 공감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죠. 나르시시스트들에게 있어 인간관계 역시 자기 자신을 돋보이도록 만들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아요. 나를 빛내기 위해 이용 가치가 있다는 판단이 든다면 해당 타인과의 관계 맺음을 망설이지 않으며 상대방으로부터 무언가를 갈취하려 듦에 있어 주저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더 이상 나를 위해 이용될 수 없다면 가차없이 관계를 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호감이 가는 상대나 연인이 나르시시스트라는 판단이 선다면 과감하게 그 관계를 끊어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매력적이고 멋지고 아름다울지라도 말이죠. 지금까지 아무리 외로워도 만나면 안 되는 여자 유형 1위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요약해드리면 아무리 외로워도 만나면 안 되는 여자 유형 1위 나르시시스트. 나르시시스트를 구별하는 방법 8가지. 첫째, 너 같은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어. 두 번째, 너는 나를 이해해준 유일한 사람이야. 셋째, 다른 사람은 없어. 영원히 너와 함께 할 거야. 넷째, 초기부터 애정 공세를 퍼붓는다. 다섯 번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 어려워한다. 여섯 번째, 당신의 다른 관계를 질투한다. 일곱 번째, 외모가 훌륭하다. 여덟 번째, 당신이 원하는 바와 요구는 중요치 않다. 다음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줘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